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의 미애입니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는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주거권이 무엇이냐면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가정에 머물던 청소년도 물론 잘 지낼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원가정을 벗어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되면 찜질방, PC방, 친구네 집 이렇게 전전하게 다니다가 되게 갈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때 그렇다고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에서는 뭔가 폰 압수라든지 개인 소지품 금지라든지 위계 질서, 되게 엄격하게 위계 질서를 차린다든지 하는 인권 침해적인 혹은 되게 반인간적인 어떤 규칙들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습니다. 결국 또 탈출하듯이 나오게 되어서 여의치 못해서 다시 집에 들어가는 강제 복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결국 그 청소년이 왜 집을 나왔는지 그리고 그 청소년이 어떤 고통을 집에서 겪고 있는지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외면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이 집을 나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주거 빈곤 문제, 청년 주거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은 그 주체로서, 그 대상으로서 이야기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서 안전할 수 있게 집다운 집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그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간, 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을 위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경찰청과 여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로서는 집을 나온 청소년의 수가 2만 명이 넘고 탈가정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도 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냥 신고된 건수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그보다 넘는 숫자의 청소년분들이 그렇게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문제가 주거 불안의 문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보호 차원으로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주거 불안이 아니라 청소년 자체로 보는 거예요. 어떤 위기 청소년으로 호명을 하면서 그게 위기 상황 속에 처해진 청소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청소년 자체가 굉장히 위기적인 존재로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그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더 살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집만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한테 집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혼자 사냐고 묻지만 집을 주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꼭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권리를 얘기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학교에 있다면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것까지 저희는 교육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노동권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권은 그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주거권이에요. 권리라는 것이 어떤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제 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보호정책 안에서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에서 주거를 제공하게 되고 그런 주거 지원은 여러 보호 지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거 말고 다른 보호,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이렇게 다른 규칙들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던가 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시설 중심이 아닌 또는 보호 중심이 아닌 정말 집 중심으로 청소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우선 지원되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추후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호라는 말은 되게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안심이 되고 안전한 감각을 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보호를 누리는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이 될 수 있도록 보호의 어떤 내용들 또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이야기들로 청소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논의되고 또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한테 주거가 불안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결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의제라고 얘기되지만 사실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많은데 예컨대 최근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실 또 이건 최근의 이야기가 또 아니기도 하죠. 청소년이 집을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70% 이상, 이게 재작년 통계인데 그것의 이유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문제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이는 최근 다양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통해 보아오기도 했어요. 이러한 위험한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개인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왔고 그래서 수많은 아동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이 혹은 가정이 알아서 할 거야 혹은 그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면서 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을 반드시 친권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소 지정권 문제나 탈가정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쉼터의 가장 1차적 목표가 가정 복귀 기능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열심히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가 신고되더라도 몇 시간만 교육받고 다시 가족들과 같이 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또 아동학대 이슈가 청소년 주거권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했던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지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한 상황들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넘어가기도 하죠. 예컨대 뭐 성폭력이라든지 성착취, 성매매 피해 여성, 청소년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또 청소년 범죄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들, 다른 이슈라 말하자면 결국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이 일들은 굉장히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그런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 해고, 성희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어떤 노동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는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분들의 교육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한 청소년이 이런 수많은 이슈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과 같이 얘기될 수밖에 없다로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거를 지원하는 현장의 활동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다른 문제들을 좀 함께 해결하는 것들이 계속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결국엔 겪어온 현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거를 시도하는 이렇게 단체나 시설들의 어떤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고, 근데 더 이상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그런 청소년 지원 현장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법률 활동가들,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이 활동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과 함께 집다운 집을 내놔라 라는 운동을 벌려보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이렇게 결성된 이 연대단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주거 정책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는 주거 지원 정책들을 좀 연구조사하는 작업들을 좀 갖췄고요. 우리나라의 온전한 주거 우선 제공의 그런 청소년 주거 정책이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2020년에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 인권 현장에서 주거권 운동을 어떻게 좀 펼쳐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연대단체 말고도 다른 청소년 지원 현장들의 활동가들이랑 같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주거 실태나 어려움들, 시설에서 갖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포럼들을 좀 계속 열어왔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저희한테 가장 성과이기도 한데, 작년에는 우리 운동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도 청소년 당사자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을 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점이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들의 개인의 어떤 경험들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사회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사회에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들을 전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좀 수립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1년 올해에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 이렇게 선거 준비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책 제안을 좀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 주거권 캠페인 활동을 좀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주거권 보장 운동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런 좀 인식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장들을 계속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당과 뭐 정책 협약식을 갖추게 되거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좀 더 앞으로 알리고 그런 정책으로 좀 만들어가자는 어떤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 주거 실태가 좀 제대로 없는 걸 좀 확인하기도 했던 어떤 시간들을 계속 좀 보내와서, 그래서 그동안 좀 실제로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지, 어떻게 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좀 개별적으로만 이야기되었던 것들을 누군가 어떤 개인의 경험이라고 사실 좀 치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좀 경험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내기 위해서 탈가정 청소년 실태 연구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좀 저희의 어떤 과제를 안게 되기도 해서 그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청소년들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고 같이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쓰는 그런 그 원칙과 정책 제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청소년분들과 좀 더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세 번의 토론회와 연구조사들을 통해, 그리고 또 청소년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회와 잘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필요성을 좀 더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운동에 좀 더 같이 동참하고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좀 홍보 활동을 하는 것들에 지금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제안은 우선 탈가정 청소년을 위해서 뭐 시설이 아닌 보다 좀 다양한 주거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지원주택일 수도 있고 공공주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주거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동안 좀 획일적인 어떤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들이 반영되는 좀 다양한 주거들,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제공돼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본인들이 좀 선택하고 그 안에서 뭐 즐겁게 또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주거와 관련된 위기를 경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더 생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실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한데요.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청소년 주거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실제 좀 당장 위험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또는 길게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어떤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시설 말고도 주거 대안들이 좀 더 갖추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대형 양육시설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를 폐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갖는 한계들, 특히 대형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게 많은 어떤 문제들로 생각할 때, 시설이 아닌 개인을 위한 어떤 집,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식들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되어야 할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청소년을 굉장히 존엄하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청소년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소년은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거는 집을 주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청소년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집안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되게 전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뭔가 청소년은 공부해야 하는 존재 라는 느낌으로 딱 정해져 버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뭔가 청소년이었을 때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좀 해. 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엄마의 일이야.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배제당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 안에서 내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별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 집안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권도 굉장히 없어지고, 왜냐면 그 집은 제 집이 아니라 얹혀 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집안 문제가 되게 배제되기 쉽다는 거, 청소년을 그냥 어떤 되게 단편적인 존재로만 보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할 사회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별이나 혹은 나이 등에 따라서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거, 어떤 존재여야만 한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집안일 문제도 국한해보자면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집안일은 엄마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되면, 엄마는 집안일을 다루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다 라고만 상정되기 때문에, 아동의 탈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엄마의 책임으로 연결돼서 둘 다 옥죄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생애주기 틀과 어떤 성별 고정관념 등등의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